안녕하십니까, 6학년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덥기 전에 아침에 살균하고 살충 해서 소독 좀 했고요. 지금은 지난번에 했던 순 제거하는 거를 작업을 좀 할 거고요. 키가 뭐 60 이상 이렇게 큰 거는 일부 끝에 적심을 할 건데, 적심은 많이 큰 것만 일부 하고요. 적심은 다음 주 중에 이제 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2개씩 남겨두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2개 있는 거 대장가지 중에 하나를 제거하는 거, 이런 작업을 마저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상태도 안 좋고요. 끝순이 좀 많이 탔고요. 3분의 1 정도는 끝순이 탔고요. 여기는 이제 가지순이 안 나오고 열매순이 나왔는데 이렇게 3개를 남겨놨거든요. 여기 2군데에서 굉장히 많이 한 12개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여기 2개, 그 다음에 여기 하나에서 3개 살려놨는데, 이유는 이제 얘가 얘도 이렇게 갈라졌네요. 갈라지면 상태를 봐서 좋은 거, 이렇게 이게 이제 너무 세력이 세서 그렇다는데 일단 하나를 죽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여기가 주관에서 좀 가까운 쪽이잖아요. 가까운 쪽이다 죽이고, 여기가 이제 가지순이 없고 열매순만 달려서 요거를 열매순을 다 제거를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나무가 죽는 거거든요. 나무 죽으면 이제 내년에는 더 이 공간을 활용을 이쪽으로 더 못하고 더 주관 쪽으로 이렇게 밀려서 압축이 돼 버리니까, 이제 요거를 키우더라도 얘는 가지수는 열매수는 그냥 2-3개 정도는 놔둬서 여기가 이제 아직 나무 살아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대장가지는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 더 지켜봐서 결정을 둘 중에 하나 골라서 키우는 걸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나온 것들은 뭐 언제나 보는 즉시 그냥 세수는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나무도 마찬가지로 나무 상태, 줄기, 순 상태 2개가 거의 비슷하면 먼 거를 남기고 이 주관에서 가까운 걸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매순들 제거하고요. 그리고 열매순이 아직 좀 남아서 열매순도 이렇게 더 제거하고요. 여기도 2개 남았는데 왼쪽이 공간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지 상태는 거의 비슷해서 공간이 왼쪽이 좀 많이 활용하고, 지금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네요. 얘도 상태가 워낙 차이 나서 오른쪽 거를 제거하고요. 그리고 여기 또 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가지가 열매 순에서 올라간 가지가 이게 뭐 세력이 너무 좋으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2개로 갈라집니다. 그렇게 갈라졌을 때는 하나를 갈라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태가 됐긴 했지만 얘를 하나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의 경우를 보면 이제 대장가지가 순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왔는데, 오른쪽 게 더 사실 높기는 하지만 이 끝에 작년에 전정해준 여기 끝에 부분이 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접촉돼 갖고 여기 붙어 있는 힘이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 바람 불면 여기 떨어질 확률이 높고, 이런 거는 바람에 꺾이면 꺾였지 떨어지는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상태를 일단 먼저 보고요. 상태가 뭐 끝순도 다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결정은 좀 더 아래 부분이지만 얘를 키우고 얘를 제거하는 이런 방법으로 쓰고요. 방향성이나 뭐 옆에 간섭 같은 거는 두 조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또 튼튼한 데 붙어 있는 거를 쓰는 게 좋습니다. 요 나무도 굉장히 잘 컸고요. 대장가지도 2개 나왔는데 2개 다 순이 끝까지 잘 나왔고, 가지 중에서 이렇게 옆으로 뻗은 이런 순들 사이에 나오는 열매 순들도 충실히 잘 달려 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대장가지 중에 그 위에 게 어쨌든 여기 좀 끝까지 내년에도 요마디에서 순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에 거 나무를 살려야 되고요. 아래 거를 살리게 되고 얘를 죽이고 나오는 순을 계속 제거를 해주면 내년에는 여기가 나무가 요 윗부분은 죽어서 여기서 새순은 이제 안 나와서 순 나올 확률이 이렇게 더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상황이 요 아래 거 위 거 차이가 순의 그 튼실하거나 끝마름이 없거나 그런 게 동일하다면 가능하면 얘를 살리고 아래 거를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이 나무도 이렇게 순을 2개 남겨 놨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오른쪽 거는 끝순이 살아 있고요. 왼쪽 거는 이렇게 가지가 말라서 완전히 말라 버렸거든요. 얘는 가지순이 사실은 별로 여기 하나 있는 거고 열매순은 다 따졌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른쪽 주간에서 가깝지만 가까운 거 키우고 먼 거를 이렇게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대장가지 상태가 얘도 뭐 둘 다 안 좋기 때문에 얘는 아직 결정을 안 하고요. 여기 또 이제 좀 회복되는 상황을 보고 둘 중에 하나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그 보험 들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대장가지 중에 2개를 살렸는데 하나는 이렇게 끝이 끝순이 좀 말라버리고 얘는 끝순이 아직 좀 양호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왼쪽 가지를 제거하고 얘를 이제 대장가지로 키우는 거죠. 요 가지도 2개 남겼지만 더 튼실하고 잘 자랄 것 같았던 이 오른쪽 가지가 끝순이 이렇게 말라서, 그리고 뻗어난 옆순도 이렇게 마르고 이렇게 돼 있고요. 끝에는 이게 좀 더 작긴 하지만 끝순이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끝에 거를 남기고 오른쪽에 더 튼실한 것 같지만 얘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열매순 이렇게 제거해서 이제 요걸로 요 순을 키우는 거로 결정해서 지금 나머지 거를 제거해서 요 주지에서 하나씩 이렇게 키웁니다. 이 나무는 이렇게 대장가지가 이제 3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맨 위에 게 사실은 제일 키우는 게 이제 정상적인데, 여기는 여기부터 시작한 게 쭉 올라와서 이렇게 한 50cm 가까이 자라고 끝순도 괜찮아서 얘를 남기고 얘 2개를 이렇게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 또 이렇게 제거. 끝순이 이렇게 타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일부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 조금 이제 6월 넘어오면서 증세가 좀 호전돼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순을 골라서 제거하고 있고요. 얘는 끝술이 조금 타긴 했는데 그래도 이쪽에 이 상태보다는 좀 좋은 것 같아서 이 아래 거를, 대장가지 중에 아래 거를 제거하고요. 이렇게 옆에 열매순만 나 있는 것들은 제거하고, 나머지는 이 가지 하나에 순 하나씩 이렇게 받은 상태라 요거는 이제 잘 키워서 이
여기 열매순이고요. 여기까지는 열매순을 제거하고 여기 한 4개에서 5개 정도 커지면 끝순을 이렇게 적심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대장가지 중에 2개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끝이 좀 말랐고요. 끝이 탔고 하나는 이렇게 좀 끝이 상태가 더 괜찮은 게 있고요. 키는 이게 더 크고 튼튼하지만 끝에 끝순이 말랐기 때문에 얘를 제거하고요. 요 나무가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지금 현재 크고 있고요. 이 키는 조금 높아서 상태는 좀 고거 빼놓고는 끝순이랑 이렇게 잘 컸고 현재 한 60cm 이상 이렇게 다 크고요. 이렇게 주지마다 하나씩 키웠고 이 대장가지 위에서 낮진 않았지만 겨드랑이 거라도 하나 키워서 이것도 한 50cm 정도 이렇게 컸고요. 거기다가 밑에 이제 이 열매순들을 다 제거를 해줬는데 이제 첫 번째 가지순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 튼실한 가지가 나왔고 그 잎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열매순이 하나씩 달려서 이제 꽃몽우리를 이렇게 몰고 나왔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제일 저희가 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키도 잘 컸고요. 나무도 건강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올해 제가 사과대추나무를 키워보려는 방법은 제 나름대로 희망사항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간에서 주지 이렇게 4개를 9호까지 해서 4개를 봤고요. 각각 주지에서 이렇게 신초 하나, 열매가지가 아니고 가지죠. 가지순을 키우고 4개 키우고 하나씩 키우고 가운데 이제 대장가지 하나 해갖고 5개의 신초만 받는 거로 키우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희망하는 거는 여기에 각각의 하나, 이 주지에서 나온 하나가 이렇게 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외대재배 꼴이 되는 거죠. 하나만 보면 외대재배를 가지 주지 4개에서 하고 대장가지 하나 하고 해서 한 나무가 외대재배 5그루를 하는 그런 모양을 이제 원하는데 원하는 데서 순이 다 안 나와주고 그러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할 수는 없고요. 이런 거나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된 건데요. 보시면은 주간에서 주지가 4개 나왔고요. 각각 주지에서 나온 순 하나가 거의 외대재배 형식으로 이렇게 쭉 커 있죠. 근데 이걸 너무 저희는 좀 높이 키우는 걸 원하지 않아서 손으로 따기 위해서 좀 키우지는 않을 거고요. 외대재배처럼 순을 가지를 10몇 개씩은 안 받고요. 한 6개 정도 받아서 겹치는 부분 베어내고 하다 보면 나중에 겨우 한 4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제 작년에 가지가 너무 많아서 힘들고 겹치는 부분은 계속 유인해주고 했더니 유인하기도 또 손이 많이 가고 그러다 많이 부러뜨리고 해서 유인을 올해는 전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마음대로 안 돼서 유인도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보시면 대장가지는 안 나왔고요. 이 순이 이제 4개 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순이 요 안쪽으로 주간 쪽으로 이렇게 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클립 같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줄 수밖에 없고요. 안 그러면은 주간에 이쪽으로 붙어버리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 나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주간에서 주지를 이제 3개뿐이 안 받았는데 여기가 이쪽 주지하고 저쪽 주지가 거의 180도로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저쪽은 딱 맞는데 이쪽이 이제 하나가 더 공간이 비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주간에서 나온 걸 순을 하나 받아서 이렇게 새로운 주지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그냥 바짝 서서 대장가지처럼 이렇게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이렇게 이 그립으로 이 빈 공간을 왼쪽을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린 나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보통 고수님들이 두 마디에서 이렇게 전정을 해서 이렇게 받아라 그러는데, 이렇게 받다 보면 이렇게 바짝바짝 탔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지 4개하고 대장가지하고 5개가 나란히 가는데, 그럴 때 나중에 열매가 달리면 이렇게 처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열매 달린 다음에 처지는 게 아니라 열매 달리기 전에 햇볕을 잘 봐서 잘 커야 되는데, 뭉쳐 있다가 나중에 다 성장한 다음에 이게 벌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저거는 좀 내 생각하고 다르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4개가 다 거의 이렇게 바짝바짝 주간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나와갖고, 이 5개가 다 붙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이 클립으로 이렇게 벌려놔야 내년에도 여기서 전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이만큼, 그러니까 지금 눈 2개 남겨고 전정을 했다 그러면 한 5개 이렇게 남겨서 좀 공간을 좀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린 나무는 이렇게 넓게 해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마디에서 전정을 했는데 여기를 한 이만층까지 전정을 하면 한 확률도 높고, 여기서 순을 받으면 한 이만큼 넓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다 저희는 좀 어린 나무들은 이렇게 다 벌려서 넓게 키워서 한 5-6마디에서 내년에 전정해서 그쪽에서 새순을 받아서 키우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사실 유인을 안 할 만큼 공간이 충분한데요. 멀리서 보면 공간이 충분한데 완전히 쫙 팔 벌린 것처럼 벌려졌죠. 그 이유는 그 대장가지로 키우려고 했던 요 부분에서 순이 안 나왔고요. 여기 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공간이 충분해서 겨드랑이에서 제일 위에 주지에서 나온 겨드랑이에서 나온 얘를 이제 대장가지로 하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세력이 생각보다 좀 약하고요. 보통 주지들이 이렇게 그 직각으로 옆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얘가 이제 높아지죠. 그래서 여기 먼저 영향이 가다 보니 얘가 많이 키가 크고 양쪽에 이제 주지에서 나온 가지들이 너무 커지고, 이 대장가지가 대장 역할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대장가지 아닌 4개 주지에서 나온 그 순에 힘을 살짝 빼주고 좀 눕혀 놓으면 영양분이 좀 덜 가고, 생객생장도 하지만 영양분 가는 것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가운데에 좀 힘을 주려고 이렇게 4개를 다 이 클립을 사용했고요. 여기에 사용한 이 클립은 10cm 짜리고요. 이렇게 좀 적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5cm 짜리 이 클립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충분히 거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서 유인 작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2개가 주지에서 나온 2개가 좀 겹쳐서 왼쪽으로 살짝 꺾어주고요. 얘도 이쪽 공간이 있어서 앞쪽으로 좀 꺾어줬습니다. 이 클립으로 유인 작업을 하면서 조금 여유가 계시면 이렇게 가지, 새로 나온 가지 옆에 보면은 가시가 있거든요. 시간 되시면 약간 여유가 있고, 바쁘면 할 수 없고요. 괜찮으면은 이렇게 이 클립 작업하면서 여기 지금 다 이렇게 따줬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따주면 나중에 이게
사과대추를 수확할 때랑 조금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는 또 여기 새로 나온 가지 여기서도 또 이렇게 가시가 계속 마디마디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따는 건 불가능하지만 어차피 이 그립으로 작업하면서 이렇게 좀 이게 확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휘어서 조물조물 만져서 물렁물렁하게 해서 안 그러면 부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고르면서 그냥 톡톡 쳐주면 이런 데 있는 이런 가시들을 지금은 되게 연하기 때문에 톡톡 하면 다 떨어집니다. 이런 작업도 같이 해주면 나중에 수확하다가 아니면 나무를 만지다가 깜짝깜짝 놀래고 그런 일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 나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주간 주지에서 순을 하나 가지순을 받아서 이렇게 키우는데요. 여기 보면 맨 밑에 게 지금 현재 밑에 거고요. 여기 몇 개 따졌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지순처럼 돼 있지만 또 여기 보면은 열매순처럼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 중에 아랫 부분이 계속 이 옆으로 이렇게 90도 가까이에 이렇게 보통은 가지가 벌어지는데 얘는 같이 이 메인 하고 똑같이 평행해서 쭉 올라가 버리거든요. 여기 너무 세력이 세져 갖고 얘에 이제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렇게 이클립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어떤 경우는 그냥 이게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냥 잘라 버리고요. 꼭 쓰고 싶으면 저는 이렇게 이클립으로 눕혀서 세력을 좀 죽여서 이제 생식생장을 살짝 바꿔주고 이 본 가지에다가 힘을 좀 이렇게 실어주는 방식으로 이 클립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숨막기를 할 때, 적심을 할 때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7개까지 있는데요. 한 6개 정도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그리고 자르는데도 여기에서 좀 가능한 한 멀게, 가까이 자르면 여기서 새순이 바로 튀어나와서 그래서 이제 좀 멀게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키우다 보면 이제 이렇게 클 건데요. 이렇게 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직각으로 서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봐서 얘를 제거하고 또 이렇게 옆으로 이제 유인을 하거나 자기가 이제 무게가 무거워지면 이렇게 기울어지는데요. 그럴 때 아래로 가는 그런 것도 제거하고 하다 보면 4개 정도 넣고서는 2개 자르면 사실 이 열매 가지가 이제 요 열매를 달 수 있는 요 가지가 2개뿐이 안 남고, 그래서 저는 조금 여유 있게 5개, 6개 남겨놓고 약간 유인이 되면서 형태 봐서 1-2개 추가로 잘라주는 그런 형태로 저는 키우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열매 가지는 이렇게 그 가지에서 이렇게 가지순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달렸다 그럴지라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줄기가 쭉 뻗어나가면서 바로 이렇게 열매들이 달리는 게 요거는 열매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본 가지가 쭉 있고 나와서 순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꽃이 달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열매 가지순이죠. 그런 건 열매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좀 이 가지순의 밑에 있는 열매순이 아니고 가지순에 달렸더라도 얘는 열매순입니다. 그래서 얘도 좀 꽃이 일찍 피면 오랫동안 버티면서 표피도 안 좋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가지순이 하나, 둘, 셋, 4개나 5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이 아랫 부분이 아니고 윗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는 게 여기 이제 적심 숨막기고요.
순막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가지가 가면서 이파리 하나 있는 데서 이렇게 순이 나오면서 요게 이제 가지순에 나오는 열매순입니다. 이렇게 몽글몽글한 것들이 이제 꽃인데요. 여기서 달리는 것들이 실제로 저희가 수확할 때 주로 쓰고 있고요. 이거는 사과대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목조대추나 우리 원래 키우던 그런 대추들은 요거랑 반대로 이런 요 밑에 있는 열매순에서 수확을 하고요. 오늘도 열매순 같은 걸 다 따주고 해서 나무들이 시원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한 달만 지나도 이 순들에서 열매순들이 계속 나와서 이만큼이 꽉 짜서 서로 또 엉켜서 또 할 수 없이 전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열심히 쓸데없는 가지들 미리 따줘야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